경영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식탁관 설명회 때 그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 왜 지금 오늘 다 모이셔갖고 이런 내용을 듣나 하는 재건사업 필요성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추진 절차, 어떻게 우리가 재건축을 할 거냐, 두 번째 설명하고, 세 번째는 오늘 오셔갖고 지금 막 작성을 하셨잖아요. 동의서 같은 경우 왜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지 현황입니다. 아까도 설명해드린 것지만 다 알고 계셔가고요. 요 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저희 현대아파트 옆으로 보시면은 휘경 자이 디센시아하고 2025년도에 입주한 현장이 있고, 옆에는 롯데캐슬 하이루체라는 게 2026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네,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요. 다음 장을 보세요. 왜 우리 재건축을 왜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간단히 옆에 단지 보시면은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하고 그 위치가 우리가 나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단지는 평당 2,50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근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일반 분양가예요. 일반 분양가의 시세가 안 나요. 일반 분양가인데 현재 일반 분양은 3,800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경자이 디센시아는 지금 4,200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여기가 4,200이고 2,500이면 거의 2천만 원 평당 차이가 납니다. 왜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세를 못 반영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재건축이 지금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 재건축을 왜 하시겠습니까? 현재 주차도 불편하고 그리고 노후화된 아파트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결국은 재건축한다는 거는 내가 프리미엄 집값을 상승하는 목적이잖아요. 결국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단지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설계 때 보셨죠?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단지 같은 경우도 인근 단지의 시세를 형성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건축을 하자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좀 틀립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공익적인 사업이고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재건축 무조건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재개발보다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옛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속 추세가 재건축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 같은 경우 우리가 안전진단 우리 현장 안 했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 안전진단이 통과돼야지만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안전진단을 하려면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경우가 2억 정도 들어가요. 2억 정도 돈을 다 거두셔갖고 안전진단 거치는데 예비 안전진단, 본 안전진단 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상은 안전진단이 지금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이 되었고 사업 시의 인가로 연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안전진단 받긴 봐야 되지만 사업 시행 인가답게 재건축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됩니다. 그만큼 우리 같은 경우는 수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동의율이 기존에는 전체 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 재건축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6월 4일날부터 전체 소유자의 70%로 5%가 완화됐어요. 근데 참고로 보시면은 재개발은 아직도 75%입니다. 차이가 나요. 요번에 풀어줄 때 보면 재개발도 같이 풀어줬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재건축만 70% 완화해줬지 재개발은 아직까지 75% 받아야 돼요. 그만큼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준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명 동의 있잖아요. 지금은 다 일일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12월 4일부터는 전자동의 핸드폰으로 해갖고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만큼 절차가 좀 수월해지겠죠.
네 번째는 온라인 총회. 지금은 무조건 다 와서 총회 해야 돼요. 네, 직접 참석 기준은 있기 때문에 서면도 되지만은 직접 와서 해야 되지만 나중에 12월 4일부터는 전자 핸드폰으로 보면서 그걸 같이 카운팅하면서 총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절차, 동의의 절차를 완화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는 얼마 전에 97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88 부동산 대책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97 부동산 대책은 더 완화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겠다. 그리고 관리처분 기간을 단축하겠다. 또 착공 준공을 조기화해 주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추세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집값이 너무 막 올라간다. 그럼 거꾸로 정부는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화 시점에 빨리 재건축을 추진해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재건축을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 네? 지금 현재 사례예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조합 설립 후 6년 후에 입주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대는 약간 틀리지만 요거 같은 경우가 결국은 지금 집행부도 계시잖아요. 집행부에서 위원장 아까 했던 위원장이나 준비위원들이 열정과 노력도 있지만은 소유자님에 대해서 소유자님들이 적극적인 감심과 협조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재건축은 절차법에 의해서 또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관심 먹고 아니 나 몰라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 절차가 있을 때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럴 때 동의를 빨리 해주자 이렇게 절차를 가져야지 이 동의 없이는 재건축은 추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걸 한다 하면은 빨리 협조를 하셔갖고 일을 추진해야지만 재건축을 빨리 나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예로 보시면은 분당에 한때 선도지구라고 많이 얘기 들으셨죠? 선도지구 기사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선도지구 동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선도지구 동의율이 지금 아까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 70% 동의만 했으면 재건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분당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부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려면은 몇 프로 받아야 돼요? 95%를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95% 동의를 받은 게 선정이 안 되는 장도 엄청 많아요. 제가 했던 통림성경 아파트 연구도 94.9% 동의를 받았는데도 규모가 작아갖고 동의가 안 됐어요. 그만큼 얼마큼 열정적으로 빨리 해줘야 따라서 재건축 빨리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열정이 없다면 재건축은 못 가요. 여건은 재건축이 안 간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시세가 떨어집니다. 외부 투자자들이 보면은 이 단지가 재건축을 하는구나. 뭐 하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심을 가져서 그런 건데, 이번에 관심이 없네? 그럼 투자자들은 여기는 안 온다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 노후된 아파트니까. 근데 이게 노후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면은 그만큼 여기가 괜찮아지겠구나. 이거를 바꾸기 때문에 재건축에 필요한 게 지금 빠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재건축 추진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소유자님들은 지금 아마 이제 햇병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된 거 없어요, 지금요. 우리는 된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비안전진단, 그 다음에 본안전진단, 안전진단 통과하고 막 간판에 막 붙여놨잖아요. 뭐 안전진단 D등급 받았다고 통과되는데 우리는 안전진단도 유예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햇병아리예요. 지금부터 이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절차를 밟는 건 뭐냐면 오늘 좀 아까 나눠준 게 신속통합기획 자문신청 및 정비계약 위반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아까 설계에서 설명을 한 거 있잖아요. 설명한 거를 그걸 가지고 구청에 위반 제한을 하려면은 소유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없으면은 이 절차가 밟지 못해요. 이 절차가. 그러면 신속통합계획 자문신청 같은 경우는 전체 소유자의 30% 동의가 있어야지 그런 구청에서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준 거고요. 나중에 보면은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는 50%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것도 작년 말에 원래 서울시는 6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가 작년 말에 50%로 완화해줬어요. 또 그러니까 빨리 해라, 재건축을 빨리 해라, 그만큼 완화해줬기 때문에 요 막 하는 거고요. 요거가 동의서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정비계획 고시가 납니다. 이 정비계획 고시라는 거는 층수, 용적률, 건폐율 요게 최종 확정되는 거예요. 아까 설계에서 말씀드린 거는 계략적인 아니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정비계획 고시가 나옵니다. 고시가 나면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신탁사의 방식 같은 경우는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안내 책자를 배포를 해요. 이때 이제 계략적인 분담금을 제시할 겁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때 계략적인 분담금을 제시하고 나서 이때 동의가 70%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때 70%가 동의가 안 나오면 사업 중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사업 지정자 고시 나면은 본격적으로 시공사 선정하고 인허가하고 사업 시행자 받고 관리처분 착공 이런 절차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는 처음 단계고 첫 동의서 단계예요. 그 대신 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봤을 때 이때도 30% 동의받고 50% 동의받죠. 그리고 나서 저 사업시행자 70% 받죠. 그리고 나서 시공사 선정 때도 투표, 사업시행 계획 인가 때도 사업시행 인가 결의를 또 총회를 해요. 관리처분 총회 전에 총회를 하고 되고, 이런 총회 절차에 의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절차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계속 동의서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동의서를 안 내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까 도시계획 업체에서 계속 설명했는데 신속통합계획이 있고 정비계획 지정 절차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원래는 신속통합 방식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방식이에요. 옛날에 박원시장 때는 이 방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획이라고 잠깐 있었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신속통합계획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기사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디 신속통합계획 확정, 어디 신속통합 한다 이런 게들이 결정이 났죠. 그러면 신속통합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정비구역 절차로만 가야 되고, 원래는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 이 절차로 가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절차로 가게 되면은 민간이 지금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이 그려서 올라가면은 이 심의위원들이 30인이 넘어요. 32인들이 다 의견을 제시하면은 계속 부결, 보완, 보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 음마나 장출, 주거 5단지 아시죠? 정비계획하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왜? 한마디씩 다 하면은 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받고 서울시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야, 니네들 먼저 만들지 말고 전문가 5인에서 9인을 구성할 테니 우리하고 자문을 먼저 받아라. 자문 받고 나서 자문이 끝난 경우에 주민 제안을 올려라. 그런 절차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뭐냐면 일단 동의서를 신속통합 자문동의서하고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를 동시에 받을 겁니다. 동시에 받고 나서 신속통합 자문동의서가 30% 진구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자문 신청을 구청에 지정하면은 절차를 진행해요. 이 절차 진행할 동안에 나머지 20%를 더 받고 나면은 이때 지금 공식적인 형식적인 절차를 밟게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거 정치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죠? 아시잖아요. 내년 6월 아닌가요? 내년 6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방식은 오세훈 시장 정책이에요. 그건 빨리 끝내야 돼. 그때까지. 왜? 빨리 밟아갖고 끝내야지만 되지. 만약에 이거 우리 가다가 뭐 시장이 바뀌던가 정책이 바뀌어버리면은 이게 다시 늦어질 수가 있어요. 한 예로 보면은
목동에 지금 목동에는 거의 다 전국에 다 통과됐어요. 신도통합으로. 근데 목동 같은 경우가 목동이나 다른 단지들 신도통합하면서 시위까지 통과되는데 고시를 안 내준 경우 사업장에서 상대.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선거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서울시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를 안 내줬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어버리면은 어떻게 할지 시장 판단해야 가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 보류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대권에 안 나오고 그냥 시장을 가겠다 해갖고 바로 고시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동의서를 받아갖고 빨리 신통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이 일정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내년 갖고 엊그제도 이제 회의할 때 지금 때 도시협조하고 신탁사업을 할 때 여담으로 6월 말까지 심의 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이때까지 다 끝내줘야지만 내년 6월 달까지 끝내줘야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가닥인 정비계획이 끝내요. 그러지 않다면 만약 동서가 지금 안 나온다면 우리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늦게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라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저만 동서 냈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항상 분당에서 선도지구 95%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동호수를 엘리베이터에다 적어놨어요. 동호수 안 내는데 그런 경우도 해놨어요. 체크를 해놨어. 안 낸다 동호수를 돈 낸 동호수 이런 식까지 해갖고 95%를 받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냈다 하더라도 남이 내야지. 내가 안 냈다는 뭐예요? 이 30%가 충족이 안 되면 못 가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아시는 분한테 있으면 내라 동서 내라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이거 대부 진행하더라도 50% 동의가 안 거치면은 또 중단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빨리 가려면은 결국은 동서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빨리 최우선적으로 신속통합 자문 신청을 빨리 접수를 해갖고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동서 오시면서 받으신 거 있죠? 아직까지 안 되신 분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동서 양식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받은 게 지금 신속통합 자문신청 동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신속통합 자문신청은 요거는 30% 동의가 있어야 돼 소유자한테. 요거는 이제 본인 인적사항을 쓰시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물건지 주소는 별도 잘 모르시니까 작성하지 않으시고 본인 성함 쓰시고 사인하시면 돼요. 사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대표자 선임동의서라는 건 뭐냐면 공유지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공유하던가 아니면 뭐 자신과 공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을 해줘야 돼요. 요거는 대표자가 사인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유자일 때는 여기서 홍길동이 대표다. 홍길동이 들어가는 거고 홍길동이 여기다 홍길동이 사인하는 거고 그리고 성춘향이면 와이프는 성춘향 해서 성춘향 홍길동하고 성춘향 공동명인데 성춘향께서 홍길동한테 이 동의하는 업무를 위임해주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길동 누시고 홍길동께서 누시고 지장자격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왜냐 위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장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요거는 이제 50% 동의가 필요합니다. 50% 동의인데 요거는 지금 이건 재개발 위에는 재개발 다 필요 없고 등기사 면적은 이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대신 이제 요거는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서울식 양식이다 보니까 조합 방식으로 갈 경우 예를 들어서 조합 방식으로 갈 경우 뭐 추진이 구성으로 갈 거냐 직접 설립으로 갈 거냐 체크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신탁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체크를 하시더라도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신탁 추진 쪽으로 동의하시겠죠. 체크하시기 좀 좋아요. 근데 신탁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다 성명 쓰시고 지장 찍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설치에서는 요 신분증 3월이 들어가야 되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활용 동에서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서울시나 구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가 왜냐면 너 여기 서울시가 이래서 뭐 확인해달라고 전화했는데 너 내 정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취직 이용자가 누구냐? 서울시하고 동대문 구청에서 이걸 개인정보 활용 동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 또 막 강조 말씀드리는 게 절차에서 가고 동의에서 가기 때문에 나만 동의한다고 빨리 추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이 동의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이웃인데 여기다 세놓고 어디 이사 가서 딴 데 사셔. 그러면 이런 연락처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준비위원한테 알려주시던가 아니면 또 아는 지인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하니까 도무서를 걷어라. 나중에 이제 오늘 도무서 말고 추석 이후에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각 소유자한테 안내문이 나갈 거고 안내문을 냈을 때 이제 회송용 봉투까지 해갖고 안내문 나가니까 그때 TF 연락드릴 건데 되도록이면 안내문 나갈 때 소유자들한테 좀 독촉을 해서 야 빨리 재건축하자 우리 새 아파트 살자 이런 식의 한 번 더 전화 한 통화 해주시는 게 이 재건축을 빨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 교대에 위치했고요. 직원은 45명 정도 있고 자본금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조직은 이제 대표사 이에 5개 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비사업 1팀을 총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신탁 방식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들은 저희가 꽤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재개발도 많이 했지만 강남의 서초동 쪽에 강남 위주로 이제 강남 쪽에 많이 중증 아파트 재건축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의도 대교 얼마 전에 이거 사업 시행가 났잖아요. 여의도에서 최초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기사에서요. 요거 저희가 하고 있고 송파, 방배, 반포 이런 현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반포 이런 위주로 업무를 저희가 정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